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을사년 3월도 다 지났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늘어지면서 이미 결론은 나왔다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 그 내부적인 뭐 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거의 5대3 내지 뭐 4대4로 기각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이미선 이쪽에서 지금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자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에 지금 힘들고 고통을 받고 국민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앞날 현재 이해득실에만 지금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25년, 을사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은 예언서들에 보면 25년 10월에 통일이 된다. 또 심지어 전쟁까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좌파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뭐 이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또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에 지금 휩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고 이재명이 어찌 됐던 뭐 지금 유죄가 지금 1심에서 나왔던 게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완전히 기구만장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답답한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또 심각한 게 지금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고운 시기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 구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상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24년부터 풍수 구은의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포함해서 19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국내외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자연학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지구의 기운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상승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상당히 좀 날씨가 안 좋고 올해 봄 같은 경우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봄 날씨가 좀 쌀쌀하면서 이상하게 바람도 많이 불고 물론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긴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이 자연 현상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풍수 파룬 시대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 간인방의 기운을 완기를 받아서 파룬 시대는 그나마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버텨왔는데 이 구은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통령이 탄핵이 또다시 되었고 지금도 결론이 안 났고 지금 벌써 4월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좀 즐겁고 기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마음이 가벼워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저 역시 풍수라든지 어떤 사람의 명리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좀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저 나름대로의 뭐 약간 좀 어려운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은시대는 불과 전기, 전자, 전쟁 뭐 이런 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정신 문화적으로 잘 발달되고 하지만 구은시대의 그 괴상 자체가 리쾌로서 리라는 것은 떠날 이별 이런 것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분리가 되고 또 이별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질병이라든지 전염병 또 화산 폭발 자연재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구은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지구가 오랜 시간 지구가 생성되면서 계절이 변하면서 또 지구의 운기가 변하면서 주로 구은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도 사실 구은 시기에 폭발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막 밀란이 진주 밀란 1862년 임술년에 그때도 구은 시기였는데 전국적으로 밀란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밀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전이죠. 이런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은 시기에 또 연산군 때는 그 무오사 또 갑자사까지 해서 연산군이 쫓겨나는 계기가 됐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현종 때 같은 경우는 기근, 가뭄,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수많은 조선의 인구 거의 10%가 죽었습니다. 이게 다 구은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벌어졌던 일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은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려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풍수 구은 시대는 불의 시대다. 그래서 불과 관계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뭐 자연학적인 불도 뭐 불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불의 성질 또 성질이라는 것은 불과 관계된 여러 가지 뭐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부터가 구은 시기였는데 작년 연말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구은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 항공기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고지만 무려 18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아직도 안타까운데 작년 연말에 벌어진 사건이죠.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180명에 가까운 엄청난 인원들이 순식간에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불, 화마 이것도 구운에 관계된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작년에도 벌어졌고요. 또 올 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올 초 1월 말에 김해공항에서 이렇게 또 비행기 화재가 났는데 이건 천만 다행이었죠. 조금 일찍 만약에 이륙을 해서 출발을 했다. 한 10분 정도만 먼저 갔어도 정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는데 이것도 또 비행기가 연달아 한 달 사이에 두 번 이런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것도 불과 관계된 거예요. 어쨌든 화재, 불, 참사 이런 거는 다 구은시대 불의 기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비행기 사고가 꼭 구은시대만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연달아 그것도 뭐 몇 년에 한 번 나기도 힘든 사고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번이 연달아 났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없는데 이게 인재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뭐 자연학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다 구은시대 풍수적인 기운과 연관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어땠습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뭐 경상도 지역 그리고 일부 전라도 지역 이렇게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만 거의 뭐 사상자 합치면 10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연학적으로 풍수의 기운으로 보면 구은시대 불의 시대니까 불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간첩들의 소행, 대공용이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불은 직접적으로 구은시대에 해당되는 기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전, 뭐 좌파, 우파의 싸움, 또 대한민국과 중공과의 싸움,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의 기운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좀 이런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살면서 이번처럼 산불이 심한 곳을 처음 봤습니다만, 뭐 일부 지역 한두 군데에서 일시적으로 뭐 실화에 의해서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실화가 아니고 방화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군데에서 불이 났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공용이점이 있다. 그리고 중국 간첩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사법 체계가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되고 무너졌어요. 지금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힘을 모으고 뭔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들 넋놓고 있고 이쪽에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점점점 국민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기가 접어들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구은 시대 지금 벌써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게 구은 초기부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종국에는 정말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거대한 화산 폭발,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입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중국도 최근에 엄청난 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산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일본까지 또, 일본도 굉장히 지금 산불이 많이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지만 사실 중국과 일본도 이번에 엄청난 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결국 이 구은 시대, 불의 시대 이런 기운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 아니면 난카이 트라프 지역에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서 거대한 쓰나미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 우리나라 한중일 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 또 지금 중공까지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게 뭔가 이 지구가 거의 어떻게 보면 지구가 46억 년인가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구은 시대에 24년부터 43년까지 또다시 한번 폭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전 또 미얀마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죠.
규모 7.7에서 지금 미얀마 두 번째 도시인 만달레 이쪽이 완전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면 방콕의 지금 오른쪽에 저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이 지금 33층인가 그렇다고 했는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뭐 지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부실공사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지는 장면을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거의 뭐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거의 부실공사에 가깝긴 하지만 그렇지만 방콕 시내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뭐 수영장 같은 경우 막 물이 넘치고 균열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일본 쪽이 아니고 미얀마 쪽에 일어나고 또 1000km나 떨어진 방콕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 이게 조짐이 지금 그 환태평양 조선대라 해서 불레고리 이쪽 말고도 얼마든지 지금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수백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양양 쪽 같은 경우 규모 7.3의 거대 지진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경주 포항 일대 5.3에서 5.8까지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규모 만약에 5.5 이상 아니면 7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일본과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4, 5년 전에 동남해안, 특히 부산, 경남, 울산이 위험하다. 쓰나미도 올 수 있다. 그것도 구은시대에 온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기운도 지금 느껴져서 좀 상당히 이게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지금 나라 안팎으로 계속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보이지 않는 지금 내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25, 26, 27년은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시기인데 잘 무사하게 지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 과거에 버마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쿠데타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정부군하고 또 쿠데타군하고 뭐 반란군이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7.7 이렇게 강진이 발생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뭐 좀 안타깝지만 죽음의 냄새가 퍼졌다. 이런 뭐 시신이 썩는 냄새겠죠. 더운 나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사하게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가지고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조금 여러가지 안타까운 이야기 조금 그리고 자연재해학적으로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힘내시고 무탈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